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도입니다. 올해 69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35년을 진료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왜 하나도 나아지질 않죠? 그 다음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안 해보신 게 있습니다. 무릎이든 어깨든 허리든 통증은 대부분 발바닥에서부터 풀어야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35년간 환자들과 함께 겪어온 진짜 경험, 그리고 단 2주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으신 송정임 어르신의 사례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 순간 허리가 굳은 듯 아파서 몸을 일으키는 게 너무 힘드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통증이 심해 한 칸 한 칸이 참아야 할 고통처럼 느껴지시나요? 밤이면 어깨가 쑤셔서 자꾸 깨고 편히 누워 자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계신가요? 손가락 관절이 아파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는 일마저 힘드신가요? 병원에서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탓입니다. 약을 먹어도 낫질 않고 주사를 맞아도 잠시뿐이고 결국엔 그냥 아픈 채로 살아야 하나 포기하며 고개를 떨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숨, 그 절망감, 그 이제는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의사로 살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만성 통증의 해결책이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네, 지금 고개를 갸웃하셨죠?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붙이냐고요?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경험해 본 후 지금은 만성 통증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그저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수천 명의 어르신들 삶을 바꿔놓은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여러분 댁에서 단 5분 만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83세 김동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허리 때문에 20년을 고생했는데요. 발바닥에 파스 붙인 지 딱 2주 됐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팡이를 놓고 걸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아이고, 아내가 저보고 요즘 따라 젊어졌다고 놀리네요. 이런 말씀 최근 들어 진료실에서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웃으며 되묻습니다. 그 변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현대의학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만성 통증은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치료가 원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신호만 잠시 차단할 뿐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사 치료 역시 염증을 일부 줄이는 데 그치지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다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대증 요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연결 구조 전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연결된 고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바닥은 몸 전체를 지탱하고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일종의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는 효과를 가진 발바닥 파스 요법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내 통증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방법은 약도 필요 없습니다.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 걱정도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바닥 파스의 놀라운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경기도 용인시에 사시는 85세 한태훈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무려 25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들어오셨죠.
두 무릎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서 있기조차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한태훈 어르신은 이미 3번이나 수술을 받으셨고 20번이 넘는 주사 치료도 받으셨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접고 계셨죠. 그때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엔 의심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나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딱 3주만 시도해 보세요. 그 뒤에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을 보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2발로 걸어서 한태훈 어르신이 들어오신 겁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잘 모르겠더니 열흘쯤 지나니까 통증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3주가 지나니 거의 아프질 않아요. 지금은 아침에 30분씩 산책도 하고 텃밭도 직접 가꾸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다시 젊어졌네? 하면서요. 한태훈 어르신의 변화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놓아버렸던 일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웃고 떠들고 아내와 나란히 걸으며 저녁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그분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또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정숙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1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올 때는 지팡이 짚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발바닥 파스 딱 3일 붙이고 나서 나갈 땐 지팡이 안 짚고 걸어 나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박정숙 여사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단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박 여사님처럼 빠른 반응을 보인 사례는 드물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그렇게 금세 좋아지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적한 결과 80%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번엔 대구에 사시는 79세 이만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드셨고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일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주가 할아버지 안아줘 하고 다가오면 그 아이를 안아줄 수조차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팔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배드민턴을 함께 치며 웃고 그 손으로 다시 삶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의 특별한 사례. 광주에 사시는 76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무려 40년 넘게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뒤틀려서 바느질은 물론 젓가락질조차 버거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평생 가지고 가셔야 할 병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절망적인지 당사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평생이라는 말, 그 무게 참 서럽습니다. 그런데 김 할머니는 처음엔 무릎 통증 때문에 발바닥 파스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손가락 관절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3주가 지나자 그 손으로 다시 바늘을 들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손주들 옷을 직접 지어 입히고 계십니다. 김 할머니의 변화는 발바닥 파스 요법이 단순히 한 부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례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의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가운데 무려 78%가 발바닥 파스 요법을 통해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치료법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는 점입니다. 둘째,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시도해 보셨다는 것. 셋째, 대부분 일주일 안에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효과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며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발바닥일까요?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냐고요?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진짜 비밀은 연결성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부위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있는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작은 우주입니다.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 말단들은 우리 몸의 장기와 각 부위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발바닥은 중앙조절실,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통합센터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바닥에 붙인 파스 하나가 무릎, 허리, 어깨 통증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이 발바닥의 비밀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족부 반사구라는 개념입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에 연결된 신체 부위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원리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발바닥 중앙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 발 안쪽 가장자리는 척추 옆 근육, 마이너스 바깥쪽은 팔과 다리, 마이너스 발가락 아래 부분은 어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위쪽, 우리가 용천혈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신장 1번 경혈이라 부르며 전신의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자리로 여깁니다. 이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관절과 근육의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동양의학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대의학에서도 발바닥의 중요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바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매우 특별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발바닥은 혈액순환의 끝점이자 시작점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에 한 번 순환하고 돌아온 혈액이 다시 올라가기 전 머무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곳의 순환이 좋아지면 전신의 혈액 흐름도 함께 원활해집니다. 둘째,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몸속 노폐물과 염증 유발 물질은 자연스럽게 아래, 즉 발 쪽으로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바닥 자극은 이러한 몸속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전신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발바닥은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용천혈 주변은 피하 지방이 거의 없고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해 있어 파스의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처럼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이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발바닥 파스 요법이 단순한 민간 요법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발바닥 파스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덕분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은 캡사이신, 살리실산, 그리고 멘톨입니다. 이 성분들은 발바닥의 얇은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며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성분들이 몸의 통증과 염증이 있는 부위에 더 집중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즉, 내 몸이 가장 아픈 곳으로 이 성분들을 끌어당기는 구조인 것이죠. 2022년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은 발바닥 자극이 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을 자극하면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몸 전체에 긴장된 근육과 조직이 함께 풀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막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진 하나의 고무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발바닥 하나를 자극했을 뿐인데도 전혀 다른 부위의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발바닥 자극은 우리 몸의 자연 진통제 엔도르핀 분비도 촉진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발바닥 자극 15분 후 엔도르핀 수치가 최대 40%까지 상승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파스를 붙인 후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이유입니다. 발바닥 파스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주성분 중 하나인 캡사이신은 몸속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활발해지고 손상된 조직이 더 빨리 회복됩니다. 특히 관절 부위는 원래 혈액이 잘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 개선 효과는 관절 통증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살리실산은 아스피린과 비슷한 성분으로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멘톨 성분은 즉각적인 시원함을 주면서 통증 부위를 마비시킨 듯한 느낌으로 진정시켜줍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인 직후 통증이 바로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과학적으로도 전통의학적으로도 발바닥 파스의 효과는 분명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붙이는 위치와 방법입니다. 파스를 아무 데나 붙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부위, 적절한 시간, 그리고 올바른 파스 선택이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통증 부위별 파스 부착 위치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 발바닥 가운데에서 약간 뒤꿈치 방향으로 내려간 위치를 찾으세요. 정확히 말하면 발바닥 중심보다 살짝 아래쪽, 그 지점이 바로 골렬이라 불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무릎 관절의 기혈 흐름이 부드럽게 열리며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무릎이 한쪽만 아프더라도 반드시 양쪽 발 모두에 파스를 붙이셔야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김명자 할머니도 처음엔 아픈 쪽에만 붙이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 듣고 양쪽 다 붙였더니 훨씬 더 편하고 좋아졌어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발바닥 정중앙, 즉 발가락을 구부리면 움푹 들어가는 부분, 바로 그 중심 지점이 용천혈입니다. 이곳은 기혈이 솟는 자리로 허리 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등 허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통증과 밀접한 연결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허리 주변의 순환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점차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아래쪽과 새끼발가락 아래쪽 발바닥 부위, 이 두 군데가 중요해요. 오십견 있으신 분들, 특히 아픈 쪽과 같은 발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붙여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목이 뻐근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땐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 거기서 발바닥 쪽으로 조금만 내려간 지점이 좋아요. 그리고 파스를 붙이시기 전엔 꼭 발을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시간 여유 있으시면 따뜻한 물에 발을 5분쯤 담그셨다가 붙이셔도 좋고요. 그럼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훨씬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어떤 파스를 써야 하냐고 물으시는데요. 약국에 있는 파스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 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하나하나 효능이 달라요. 캡사이신은 혈관을 넓혀서 순환을 도와주고, 살리실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멘톨은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을 무디게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분과 붙이는 위치, 이 두 가지예요. 요즘은 천연 약초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간 파스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요. 피부 예민하신 분들께도 훨씬 안전하죠. 그럼 또 궁금하실 겁니다. 언제 붙여야 하나요?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하나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파스는 자기 전에 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복구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그때 양쪽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시고 그대로 주무세요. 그러면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몸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이 파스 성분을 흡수하고 치유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떼어내시면 됩니다.
절대로 24시간 이상 붙이시면 안 돼요.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밤 그렇게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리듬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34일이면 벌써 뭔가 달라졌다고 하시는데요. 오래된 통증은 2주, 3주 이상 꾸준히 하셔야 몸이 진짜 안에서부터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황미영 할머니 기억나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흘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나한텐 안 맞나 하며 포기할 뻔했죠. 근데 5일째 되는 날, 어라? 통증이 반으로 줄어든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요, 3개월째 계속 붙이고 있는데 통증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12주만 꾸준히 해보신 분들 정말 많은 변화 느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의 핵심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무리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들, 그리고 파스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당뇨 있으신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당뇨는 발 감각이 무뎌지는 병이라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상처가 생기고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발 상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혹시라도 붉게 변했다든가 가려움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처음에는 작은 면적부터 테스트해 보세요. 상처 부위엔 절대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파스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 8잔 정도가 좋습니다. 에이, 물 마신다고 뭐가 달라져요? 하실 수도 있지만요. 파스의 성분이 혈관을 타고 퍼지려면 몸 안에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안 마시면 순환도 더디고 효과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한 잔씩, 그리고 오전 중 한 잔, 오후 한 잔, 이렇게만 드셔도 6잔은 채워집니다. 충분하죠? 둘째, 아침에 발목 돌리기.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은 채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확 살아나요. 파스 성분도 훨씬 더 잘 퍼집니다. 셋째, 걷기. 가장 쉬우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처음엔 딱 5분만 걸으세요. 그 다음엔 10분, 15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걷기와 파스를 함께 하시면 회복 속도가 진짜 다릅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치유가 안에서부터 반응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지 감이 오셨죠?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이야기 정리해 드릴까? 하나,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리기. 둘, 통증 부위에 맞게 파스를 정확히 붙이기. 셋, 밤 9시 10시 사이 자기 전에 붙이기. 넷, 8시간 12시간 유지하고 아침에 떼기. 다섯, 물 많이 마시고 아침엔 발목 돌리고 낮엔 가볍게 걷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흘, 나흘 지나도 모르겠다 싶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황미영 할머니처럼 5일째부터 확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미 몸을 바꿀 준비가 된 분입니다. 오늘 밤 딱 5분만 시간 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아픈 내일을 건강한 일상으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이 5단계를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직접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진짜 환자분들의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도 이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곧 내게도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다. 그 희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삶을 바꾸고 사람의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여러분도 곧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파스 한 장으로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우리 동네 약국에 파스가 다 팔렸다니까요. 친구들도 다 따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참 보기 좋았어요. 제가 실제로 100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 놀라웠습니다.
78%가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65%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82%는 활동량이 늘었다. 그리고 무려 91%, 다시 말해 10분 중 9분이 이 방법을 주변 분들에게 꼭 추천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깊이 남는 사례는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하며 지내시던 5분의 어르신들께 이 발바닥 파스 요법을 6주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3분은 보행기만 있으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고, 한 분은 짧은 거리지만 혼자 걸어서 요양원 마당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그분의 걸음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표정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이제 끝났지 뭐, 그런 체념이었는데 지금은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 희망의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발바닥 파스가 가진 진짜 가치입니다. 그저 통증을 잠깐 줄이는 것, 그걸 넘어서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게 해주는 힘, 아픔 때문에 그만뒀던 취미, 못 가봤던 산책길, 멀어진 친구들, 매번 미루기만 했던 외출, 그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작은 변화, 그 시작이 파스 한 장에서 오는 겁니다.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릴 겸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밀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병원 문턱 드나드는 일이 훨씬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발바닥 파스 하나만으로도 분명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해오면서 확인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하면 더 좋아진다는 것, 파스와 함께 실천하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는 생활 습관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입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이것만 잘해도 효과가 확 올라갑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 꼭 마셔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물을 2~3잔밖에 안 드시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파스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퍼지질 못합니다. 흡수도 느려지고 효과도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은 파스의 도움이다. 몸 안에서 파스를 밀어주는 운반차 같은 역할이다. 진주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81세.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물 많이 마시라고 하셔서 매일 자기 전에 파스 붙이고 물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랬더니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효과가 한결 좋아졌어요. 둘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음식이 곧 염증입니다. 통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몸 안의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파스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들 꼭 기억해 두세요. 생강, 강황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체내 염증을 진정시키는 천연 소염제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풍부해서 관절에 좋고 혈관 청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 녹색 채소,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다음 음식은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정제된 설탕,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과자, 지나치게 짠 음식,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튀긴 음식, 트랜스 지방. 서울에 사시는 최동철 할아버지 79세. 이분은 파스만 사용하시다가 제가 식단까지 권해드리자 식사도 바꾸고 파스도 붙이시기 시작했어요. 결과는요? 약을 안 먹어도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식단과 파스 둘이 같이 가니 효과가 2배, 3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셋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선생님, 운동은 못하겠고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운동 말고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하루 아침 딱 5분 기지개 켜듯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발목을 돌리고 허리를 살짝 비틀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고,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몸에 붙은 파스 성분을 더 깊이, 더 멀리 퍼지게 도와줍니다. 특히 파스를 붙인 후 10분 안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거, 그게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파스가 하루 종일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물, 음식, 움직임. 이 세 가지가 파스 효과를 치료에서 변화로 바꾸는 진짜 비결입니다. 자, 이제 파스를 더 오래, 더 깊게 작용하게 해주는 아주 간단한 실천법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하고 경험하고 효과가 분명했던 동작들만 모은 것입니다. 먼저 발목 돌리기. 너무 쉽죠? 각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엔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발 전체의 혈액순환이 확 살아납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스트레칭. 발가락을 쭉 뻗었다가 살짝 힘줘서 말았다가 이걸 10번만 반복해 주세요. 말초 신경이 깨어나고 발바닥 자극이 훨씬 잘 퍼집니다. 그리고 정말 강력 추천하는 동작, 발바닥 마사지. 테니스 공 하나 혹은 골프공이나 작은 나무 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발바닥 아래 두고 앞뒤로 부드럽게 굴려보세요.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울산의 이정숙 할머니 72세. 2분은 매일 아침 5분 발목 돌리고 발 마사지만 하신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더라고요. 파스 효과가요? 하루 종일 가는 느낌이에요. 무릎 통증도 거의 안 느껴져요. 정말 귀한 이야기죠. 넷째는 걷기입니다.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능하시다면 매일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딱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 앞 골목 돌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조금씩 천천히 늘려보세요. 부산의 김영호 할아버지 76세. 이분은 처음엔 집 앞 버스 정류장까지만 걸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요. 하루 30분씩 바닷가를 걷는 게 일상이 되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파스랑 걷기를 같이 하니까 효과가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잊히질 않아요. 다섯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잘 때 자세만 바꿔도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워 보세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훨씬 부드럽게 분산시켜 줍니다. 그리고 목이 자주 뻐근하거나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 경추를 잘 받쳐주는 베개를 쓰는 것, 이것만으로도 아침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여러분, 생활 습관과 동작 모두 준비되셨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진료실에서 받았던 질문 기준으로 풀어드릴게요. 파스 부작용은 없나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안전합니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간혹 가려움, 발적 빨갛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땐 즉시 파스를 떼어내시고 이틀 후 더 작은 면적에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런데도 계속 증상이 나타난다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꼭 주의하세요. 매일 발 상태를 살펴보시고 피부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파스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라벤더 같은 아로마 오일을 발바닥에 마사지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 오일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시면 통증 완화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파스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첫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통증일수록 3주,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그게 회복의 열쇠입니다. 네 번째 질문, 그럼 어떤 파스가 가장 좋은가요? 약국에서 관절통 파스 또는 근육통 파스 달라고 하시면 적당한 제품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비싼 거 안 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성분이에요. 캡사이신 순환 도와주는 매운 성분, 살리실산 염증을 줄여주는 아스피린 계열, 멘톨 시원함을 주며 통증을 덜어주는 성분.
이 세 가지가 들어간 파스를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 약을 먹고 있는데 파스랑 같이 써도 되나요? 네. 지금 드시는 약과 함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파스를 꾸준히 사용한 후에 약 복용량을 점점 줄여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약을 갑자기 끊거나 줄이는 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진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통증은 단지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건 때론 우리 삶의 기쁨도 행복도 의미도 함께 앗아갑니다. 이 나이에 뭐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오늘 배우신 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단지 통증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되찾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이 그러셨어요. 통증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 여러분도 곧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파스 한 장만 발바닥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 계시다면 이 방법 꼭 전해주세요. 단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저도 해봤는데 효과 있었어요. 파스는 어떤 걸 쓰셨나요? 그런 댓글들 하나하나 제가 정성껏 읽고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없는 내일, 활기찬 일상, 다시 걷고 웃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영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